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왜 상속세는 비용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라고 한다는 것은, 특히 증여세라고 한다는 것은요, 이중과세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다 낸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족끼리 쓰는데 세금을 구태여 매기고요. 또한 비용 처리도 안 해주니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수익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해주고 남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낮지만 들어간 비용도 공제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양도소득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요, 30% 내지 80%까지 해줍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대소득세, 사업소득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수입하고 관리비 수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반 비용을 공제해 주죠. 임차료라든가 아니면은요 인건비라든가 기타 경비, 유지 보수비나 들어간 보험료 같은 경우를 다 비용 처리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할 뿐이죠. 법인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소득보다는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전년도에 100억인데 올해 얼마냐 이거죠. 순자산이 120억이다 그러면 20억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인은 여러 가지 사유로 어떻습니까? 순이익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한다든가 순이익이 증가한다든가 기타 자비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순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재반 비용을 전액 비용 처리해주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속세 산출 시 재반 경비를 비용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만 아주 적은 인적 공제 등 일부의 혜택만 있을 뿐이죠. 그동안 그 자산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 처리에 대해서는 하나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상속재산으로 주택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산출해 볼까요? 자, 상속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전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성북동 소재의 아주 고가 주택입니다. 그 당시에도 20억 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요. 상속세는요, 배우자 공제로 30억 원까지 해줄 수가 있겠죠. 일괄 공제, 자녀가 있다면 5억 원이고요. 동거주택 상속 공제까지 해준다 하더라도 6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1억 원만 공제해 주죠. 200억 원 대비해서 41억 원을 빼니까 과세 표준은 159억 원이나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속세율은 50%잖아요. 곱하기 50%한 다음에 누진 공제액 4억 6천을 한다면 상속세가 거의 75억 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고요.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는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죠. 현재 400여 편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상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천여 편, 4만 편, 그 이상의 그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계속 수록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 자산관리 노하우를 통해서요.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을 절세해 보시는 계기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주택 하나만 딸랑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택을 보유하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 아십니까? 가령 주택을 샀을 때 취득세 등 관련된 취득세만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중개 비용도 들어갔겠죠. 등기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 비용하고 중간에 양도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죠. 그랬을 때 양도세 등 각종 비용이 들어가고요. 유지보수 비용 엄청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인테리어 한다든가 장판, 보일러, 싱크대, 기타 등등을 고친다고 했을 때요. 그 다음에 이 집을 샀을 때 대출을 꼈다면 어떻습니까? 대출이자 비용도 40년 동안 내야 됐거든요. 그 다음에 화재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또 보험료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재산세 매년 내야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2004년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던 종부세라고 하는 아주 최악의 세금을 또 죽을 때까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큰 집이다 보니까 어때요? 가사를 도와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도 필요하고요. 정원관리 등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도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년 동안 들어간 비용이요. 무려 120억 원이나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종부세죠.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는 최악이 아닐 수 없는데 이 120억 원에 대해서 만약에 상속세 산출했을 때 비용 처리해 준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상속재산 200억 원이죠. 그런데 재방 공제로요. 그 비용 필요경비 공제를 해줍니다. 120억 원, 배우자 공제 30억 원, 일가 공제 5억 원, 동거주택 상속 공제 6억 원 하니까 공제계가 161억 원이나 됐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과세 표준은 39억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속세는 14억 9천만 원만 나왔습니다. 만약에 재반 이런 필요경비를 공제해 줬다면요, 60억 원을 덜 내도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유주택으로부터의 임대소득을 혹시라도 창출했다면 사업소득세로 매년 뜯어갑니다. 그리고요, 그 상태에서요, 또 그 상속 시에 재반 비용을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다 보니까 이것은 최대 모순이 아닐 수 없겠죠. 수익이 생기면 떼가고, 그 다음에 그동안 들어갔던 건에 대해서는 또 비용 처리 안 해주고, 이것이 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는 이연령 비연령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리고 상속증여세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가면서 평생 세금을 낸 상태에서, 엄청난 세금을 낸 상태에서 남는 돈으로 자산을 일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다 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또 과세하게 된다면 이중과세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있겠죠. 만약에 상속세를 매긴다 하더라도 부부간에 상속을 하면 세금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경제 공동체고 일심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배우자한테 상속해도 겨우 30억 원만 공제해주고 나머지 상속세를 과세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속된 말로 양아치 근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경제 공동체인데 배우자한테 상속할 때 상속세 때리고, 또다시 혼자 됐을 때 나중에 상속세 때리고, 이중에 이중으로 때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배우자한테 전 재산을 주면 상속세 없습니다. 일본도요, 가까운 일본도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까지 예를 들어서 1조 원, 2조 원이라 할지라도 공제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딸랑 30억 원 해주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더라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정말 마이동풍 아니면 우이독경이 아닐 수가 없겠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융 전문가고 투자 전문가고요. 그 다음에 은퇴 전문가고 보험 전문가고 각종 자산관리 절세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이면서 무슨 상품을 팔지는 않습니다. 연금보험이나 보험 상품을 팔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건 파는 사람들의 비전문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CFP 교수를 하면서요, 그동안 많이 배출해낸 PB나 WM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의 수준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하다니 정말로 황당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안 듣으니까 정말로 답답하게 짝이 없는데, 요새는 좀 마음을 다 놨습니다. 따라오는 사람만 확실하게 케어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최초의 초심은 아닙니다. 제 초심은 금융 문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사회, 그 다음에 금융보험 부조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금융산업, 기타 등등의 부조리에 대해서 제가 미리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깨우쳐서 부조리에서 탈출해서 자산관리에 성공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고객분들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서 그 방송을 하고 자신을 위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 반드시 판단하십시오. 자기의 적인, 마치 뻐꾸기 새끼를 키운 그 뱁새 있죠. 뻐꾸기 새끼가 자기의 철천지 원수거든요.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를 키우는, 그러한 사랑으로 키우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세금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절대로 이것이 저희가 살아가는 현존 세상에서는요, 그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100년 동안의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절세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100년 동안 어떻게 절세를 할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나게 많은 고민이 있겠죠. 이 많은 고민들을요, 단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VIP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자,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무려 100년 동안의 세금 우산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투자 우산을 제공해주고 효과적인 투자 관리를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도 엄청나게 줄이고 건보료도 줄이고요. 100년 동안의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아니면 무슨 뭐 양도세라든가 아니면은 종합소득세 줄인다면 그게 10억이 되겠습니까? 20억이 되겠습니까? 자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억 원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100년 동안의 안전한 세금 우산 속에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컨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요. 2024년도 10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10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각각 2번 하고요. 세미나 장소는 강남역 공간 이즈입니다. 신청 방법은 저한테 5만 원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전 저기 있고요. 문자하고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참석 일자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강남역 5번 출구 공간 이즈 나오셔갖고 2, 3분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 효과적으로 저와 함께 그 절세나 기타 자산 관리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 있습니까? 저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수백억 원 그 이상을 절세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